네,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이런저런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특히 상을 치르고 난 뒤 남긴 재산을 두고 서로 더 많은 소유분을 주장하면서 재판까지 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유언장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언장에 담기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분쟁 없이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또 목요일에는 또 정의원 변호사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주제 자체가 유언장 얘기 나오니까 사실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상속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남겨진 가족끼리 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 유언장 사실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유언장은 뭐 아무 내용이나 담아도 다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해당 내용만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민법에서 유언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요, 재단법인 설립 시의 출연행위나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친생자 부인에 관한 것. 그다음에 지금 당장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인지에 관한 사항들도 유언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증에 관한 사항, 재산에 관해서 유증하겠다는 사항도 유언장의 내용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타 이 밖에도요,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방법적인 부분들도 유언의 내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사망한 다음에 유언의 집행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 유언 집행자 지정에 관한 것도 유언장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아무나 유언장을 작성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만이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만 17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이때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유언의 의미와 유언을 했을 때 나타날 법률 효과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반혼수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언은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한 유언이라고 봐서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런 상황을 갖고 드라마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거 뭐 진짜야, 가짜야, 그렇죠, 예. 뭐 회장님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 유언은 아무렇게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방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언의 네. 방식도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총 5가지 방식에 의할 때만 유언의 효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때 이 자필 증서라고 하는 것은 유언자가 나의 필체로 직접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필을 시키거나 컴퓨터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공정 증서에 의한 우리의 유언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때는 유언자가 증인을 2명 이상을 참석을 시킨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나의 유언의 취지를 말을 하고요. 이때 이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들을 필기하고 낭독한 이후에 유언자와 증인 2명 이상이 이를 승인하고 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녹음에 의한 유언도 있는데요. 이때는 유언자가 녹음을 하게 되면 유언의 취지를 녹음하고 유언의 날짜를 녹음하고 자신의 성명을 녹음하게 되면 이때 같이 동석한 증인 1명이 이를 승인하고 이 유언의 내용이 정확했다라고 녹음한 뒤에 자신의 이름을 구술하여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또 네 번째로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언장은 있는 것은 아는데 유언의 내용은 사망할 때까지 비밀로 붙여지는 내용인데 이때는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을 하고 유언의 내용들을 엄봉한 뒤에 이를 바로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내 유언이다라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 봉투 위에다가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증인과 유언자가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질병이나 아니면 기타 급박한 사항 등으로 방금 말씀드린 4가지의 유언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방식인데요. 바로 구수 증언에 의한 유언 방식입니다. 이때는 증인 2명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증인 1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게 되고 이 증인이 그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뒤에 나머지 증인 1명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자필 유언이란 그게 하다못해 그 내용은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름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아닙니다. 됩니까? 예, 자필로 아, 무조건 작성을 다 써야 하셔야 된다.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공정증서 유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증인 2명이 참석하고 공증인 앞에서 그분이 유언하면 이제 필기하는 거. 네.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공증 사무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뭐 병원에서 공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증 자격을 가진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셔서 유언을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공증사무소를 가지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유언장을 가장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후에 그 재산 상속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함인데 이게 유언장을 뭐 갑자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고심 끝에 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고심 끝에 쓰는 과정에서 좀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미처 다 마무리 못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유언을 하지 못했거나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남겼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건이나 형식을 다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방법에 따라서 법정 상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가 되고 상속의 우선순위대로 상속 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자의 자녀 혹은 배우자가 되고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가 상속 순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도 없으시고 뭐 부모도 없으신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사망자의 형제 자매가 3순위 상속권자가 되고요. 이마저도 안 계시다면 사망자의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이 상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상속은 그 우선순위권자가 받게 되면 후순위권자는 상속을 받게 되지 못하고요. 그 같은 순위에 있으신 분들은 균분하여서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자녀와 부모에 비해서 배우자는 1.5배를 더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2명과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을 할 경우에는 상속 비율이 1대 1대 1.5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망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공동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별로 상속 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뭐 천년만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법정 상속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내 명의로 등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전에 누군가는 더 많은 금액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상속 지분별로 내가 법정 상속을 받게 되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협의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 지분과 상관없이 자유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갖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공동 상속인이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전원이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한 명의 공동 상속인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상속 재산을 확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시는 것이죠. 네. 뭐 사실 재산을 더 받겠다고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는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이라고 하는데 사실 증여세는 사전에 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아닌가요? 네,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해서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럼 필연적으로 다른 공동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보다 초과해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건 증여로 보지 않고 단지 상속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느냐면 상속세 납부 신고
기한도 이미 지났고 법정 상속대로 상속 등기까지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예. 다시 재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때는 이 분할 협의로 인해서 당초 상속분보다 초과해서 재산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분들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세 신고 기한도 지났고 이미 상속 등기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분할 협의를 했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1이 피상속인 2한테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인끼리 증여한 것처럼 서로 되는 간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누가 좀 더 가져가게 되면은 증여로 작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사람한테 증여한 증여한 것으로 거.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럴 많이 수 가져간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이제 아까 그 자필 유언장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자필 유언장이라고 네. 하시면 쉽게 우리가 그냥 뭐 작성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네. 좋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자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컴퓨터로 타이핑으로 작성하시면 무효이고요. 그다음에 유언 당사자하고 상속인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하셔야 되는데 상속인과 유언자 두 분 정부의 그 이름과 주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재산 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유언의 날짜가 정확해야 되고 서명 도장 날인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이 자필 유언 증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위변조도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따라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위변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예로는 대법원에서 그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서를 작성을 하면서 주소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주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유언자의 그 신분이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어허. 네. 그렇지만 단지 주소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된 사례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으니까 형식을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필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해당 그 유언장이 진본이다, 위변조 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판단받는 뭐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검인 절차가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또한 뭐 유효 요건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쓰다가 좀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데요. 네. 만약에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자필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서명, 이름을 뭐 자서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도장, 날인도 마치셔야지만 유효한 수정으로 봐지고요. 왜 지장 찍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인의 영역에 지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으로 찍어야 되실 필요는 없고 지장을 찍으셔도 되고요. 다만 사인은 그 날인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사인을 하시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중간에 수정한 내용에도 이렇게 좀 지장을 찍어야 되는 네, 게 맞습니다. 있고. 아, 예. 변호사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 이제 쓰다가 뭐 잘못 썼다고 화이트로 안 덧칠하고 됩니다. 이런 거는 택도 네. 없는 그럼 소리고.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안 되는 거고. 아 근데 통상적으로 서명 날인이라고 할 때 네. 서명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꼭 도장도 찍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이름을 자서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지장. 찍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명 날인 한다는 얘기는 네, 그 네, 얘기입니까? 네. 다음 질문 하세요. 네. 네, 다음 질문 하세요. 제가 계속 할까요? 제가 정민행한테 오늘 뭐 좀 잘못한 게 아니 있나 보다. 아니에요. 네. 머릿속에 하얘지셨나 보다. 네. 그러면은 질문에 따라 이제 상속 재산 자체가 뭐 귀속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사인 증여 계약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럼 이건 둘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유증과 사인 증여 계약을 좀 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증은 말 그대로 나의 상속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단독 행위입니다. 네.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 없고요. 승낙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인 증여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 재산을 제3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음으로 계약. 네, 네. 맞습니다. 수증자와 증여를 주고자 하는 사람 간의
그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지금 사인증여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는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되고요. 사인증여 계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망한 이후에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유증과 효과는 똑같은데 형식은 그렇게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요. 항상 정 변호사님 나오시면 네. 우리가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를 못하네요. 네, 어떻게 다음 시간에 더 들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